그러니까 우리 축과 미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아까 같이 잘 읽어냈어요. 아, 축은 금이 마감되는 거고 미는 모가 마감되니까 우리의 주도권은 뭐한테 뺏기는 거다고 수화한테 뺏기는 거고 진술은 수가 마감되고 화가 마감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다시 인간이 목금인 인간이 갖고 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이 정신적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좌우고 행동 물질적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묘와 유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좌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묘유는 나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좌우가 있는 구간에 가면 나의 의지가 잘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대신 묘유의 공간에 들어가면 나의 의지가 잘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계절에서 묘가 유와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네 개의 사정, 우리는 우리의 사람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네, 넉사자에 여기 람자는 볼람자 내가 그 까먹었어 이제 못 쓰겠네. 볼람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이 네 가지 방향을 본다 이거야. 좌오묘유.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사정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을 정자 사정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묘가 있고 반대편이 유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밑에는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좌가 있는 것이 여기에는 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있는 공간의 묘와 유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을 지배하는 이 자연이 있는 것은 바로 오와 유랍니다. 오와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결국은 이 환경은 똑같아요. 다만 이쪽은 상승의 삶을 사는 거고 양으로 상승의 삶을 사는 거고 이건 음으로 하강의 삶을 살면요. 근데 봄, 여름의 기온차가 별로 크게 안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좌우라는 것은 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여름이라는 네. 것은 쭉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고 물론 내부에서 변화하겠죠. 눈으로 근데 묘유는 확실히 내적 변화보다 외적 변화가 확실히 심해집니다. 음, 내적 변화도 심해지는 거고 근데 좌오에서는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 요거는 심하게 요동치지만 이거는 서서히 움직여. 서서히. 네. 이건 서서히 움직여. 이 오는 이건 천천히 가. 이거는 좌는 천천히 가.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똑같은데. 네. 이런 개념을 항상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봄에는 밤의 기온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낮의 기온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밤의 기운이 더 따뜻하게 그래, 바로 느껴지나요?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을은 아침의 기온이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낮의 기온이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아침, 아니, 그 질문을 잘못했다. 아침의 기온이 춥게 느껴질까요? 낮의 기온이 춥게 느껴질까요? 낮 기운이 더 춥게 느껴지지 않나요? 낮 기온이, 아침 기온이 춥게 느껴지죠. 네. 이건 밤 기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건 아침 기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정방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지, 바로 네 가지 측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미에 있는 미와 신과 여기 축과 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지축이라고 하는 거, 지축. 네. 그 다음에 진과 사와 술과 해를 우리는 천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지축은 뭐와 적용되냐면 지구의 자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천축은 지구의 공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공전과. 그래서 진술은 외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적인 것. 요거는 지축은 내적인 것입니다. 지축은. 즉, 진술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상황을 잘 살필 줄 안다는 사람들이고, 충미가 있는 사람은 내적인 요소를 살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이 충미는 공통적으로 절대적 인식적인 기토가 있고, 자기 중심적, 내부. 이 기토는 자기 중심적이고, 내부, 내면, 이런 거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이 무토라는 것은 뭐냐? 이 타인 중심적이라는 거. 타인 중심적이고, 외부 또는 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그러니까 우리 지구 땅덩이가, 여기 이 토라고, 이 토인데 이게, 이 토축인, 이거는 우리 지구를 의미하는 거야. 지구라는 것은 우리의 지구의 본질이 뭐겠어요? 지구가 나타내는 본질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의 내면적 상황과 나의 외향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딜레마를 안고 살거잖아요. 어? 네네.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것과 의해서 지구는 자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진사와 수레가 바로 이 천축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뭔 의미냐면 바로 외적인 거,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적인 영향들을 이것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내적인 영향은 바로 이 미신과 축인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서양을 규준하는 기준은 뭐야? 바로 요거입니다. 바로 외적인 경우. 동서를 규준하는 거. 내외를 기준하는 건 축림이라는 거죠. 지구의 지축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정방향에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계절이 생기고 뭔가. 그럼 반대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축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분들과 한번 잠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그분들이 하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산을 이렇게 다 없애고 해야 되는데 거기 산에 이제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유지를 이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나무를 이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난 그 말 듣고 참. 나무가 이렇게 똑바른 나무가 있고 휘어진 나무들이 있잖아요. 똑바른 나무들 그럴 때 뿌리를 얼만큼 파야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알아. 이 줄기가 이렇게 퍼져 있는 각도를 보고 땅을 파더라고. 이 나무가 똑바르잖아. 밑에도 뿌리가 똑같이 저 줄기 모양대로 퍼져 있대. 네.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맞아, 신기해. 그러면 나무가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휘어진 만큼 뿌리도 그렇게 왜? 이 나무가 휘어지면 그 균형을 잡으려고 뿌리도 이렇게 반대편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 보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보이는 세상만큼 똑같이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 자연과 인간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참 뭐가 하나 있냐. 바로 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보내드린 그 글자를 보니까 이 친구가
충미가 있는데 양 사이드로 좌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이 친구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균형, 신기한.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공통점은 어떻게든 균형을 이루려고. 우리가 쓰러지려면 네네. 안 쓰러지려고 버티잖아요. 쓰러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휘어진 나무가 과연 균형을 이루고 싶고 휘어지고 싶어서 하냐 이거죠. 그 모든 나무도 천차만별인데 인간도 똑같이 천차만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보여지는 모습의 반대작용으로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무도 살아있고 네. 지금 현재 가장 나무가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 있죠, 형태. 보이지 않는 형상은 뭡니까? 이 형태와 정반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현상은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건 무형을 의미하는 거고, 태는 우리가 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 깨졌을 때 쓰는 말. 그러면 보이는 형태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반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잘못된 곳에는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려면 해서 자꾸 넘어뜨려라. 네네. 그래야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한테는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어린아이들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저도 이제 옛날에 이 진로 상담 많이 할 때 사춘기 상담 학교 가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내가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야. 너 괜찮다, 괜찮아. 왜? 아프니까 청춘이고, 자빠져 넘어져야 그 아픔을 알고 그 상처가 아물 거 아니냐. 근데 그 상처가 아문데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너의 가슴은 쓰리지만 넌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다. 상처가 얕고 흐릴수록 너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 이거죠. 너네가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어떻게 니들이 완벽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냐. 네. 그래서 좌우가 있어서 극복의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구나. 예. 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충미에 묘유가 있다면 극복 안 합니다. 어, 행동적으로 다 발현시키고 말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사주팔자를 보고 분석하는 것 이전에 이러한 심리 구조라든가 이러한 어떤 글자가 주는 의미를 가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네네. 나는 이때가 내가 20대 때 후반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욕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안에는 저 못남을 극복하려는 그 극복의 의지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보이더라고. 뭔가 하는 일이 서툴어. 그럼 그 안에서는 이 서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왜 난 안 될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인 통념적 사상인데 안 그런 놈도 있더라고. 네. 그냥 하루 종일 욕만 먹고 사는데 그 다음날도 변화가 없어. 평생 그래, 평생. 그러면 걔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개 풀 뜯어 몽사하고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노력이라고 인정받을까?
진짜 아이들한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주의자라서. 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참, 나 진짜. 뭘 해낼 수 있습니까? 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의 수치를 한번 표현해 달라 이거지. 노력 법으로 정해달라 이거지. 아니에요. 노력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해석 잘못한 겁니다. 시도입니다. 시도하면 뭔자고? 개연성이 있다 합니다. 왜 해낼 수 있다는 말을 안 써야 돼?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무엇을 시도할지 몰라. 근데 무슨 해낼 수 있어? 네가 시도한 것이 열릴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쁜 것을 시도하면 나쁜 것이 열리고, 네가 소리가 우리 좋다 나쁘다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누구의 기준일까요?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이미 인간은 선악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는데 보편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불호라는 거, 우리 호와 호불호는요, 이거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은 무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습니다. 그게 무위 사상이에요. 무위. 예? 무위라는 거예요. 네.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다는 것이 무위입니다. 무위. 호불호는 뭐야?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의 상대적 관념책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공부 잘하면 좋아? 아니잖아요. 부자면 좋아?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면 좋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법 때문에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느 아파트인가 상가에 그 출입문 개찰구 있잖아요. 주차장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기다 차를 주차했는데 지금 그게 뭐 몇 개월 3개월 됐다는데 이거 못 걷는데 사유지라서 이게 법이래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대.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인 분쟁 가격이래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교통사고게 아니게요. 통사고죠. 아니 교통사고 법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네. 거기 하면 중앙선 다 필요 없어요. 법규로 정한 게 아니고 중앙선 침범 그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요 그냥 쌍방과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라는 게 없습니다. 왜?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이 법으로 적용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경찰이 개입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 대신에 시도하면 개연성이 있다. 근데 네 시도의 기준은 뭘로 정하냐? 바로 토로 정하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거고, 네가 어떠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네가 무엇을 시도하든지 그거는 그 방향대로 열릴 개연성이 있다, 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승부를 가릴지 승패를 가릴지는 모릅니다. 선생님, 승패와 승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승부. 이거는 이기고 지고입니다. 네. 이기고 네. 지고인데 중요한 거는 손실이 없어요. 네. 근데 승패는 뭐야?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뭐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승부는 그게 아닙니다. 승부라는 것은 뭐야? 이 분별하는 것, 분별이지만 승패는 생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과 사의 문제라는 거죠. 승패는. 진 놈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이긴 놈만 살아나는 게 승패의 세계입니다. 승부는 거냐? 분별하면 됩니다. 즉 구역을 나누면 돼요. 구역을. 즉 승부에는요 뭐가 있냐면 양보와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승패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연성은 네가 승부로 정할 것인가 승패로 정할 것인가. 그러면 승부를 보는 것은 무토입니다. 승패를 나누는 것은 뭐라고요? 기토가 되는 겁니다. 네. 기토가 있는 애들은 승패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승패. 이제 생사의 문제. 그 충미가 바로 생사입니다. 근데 수화는 생사가 아니잖아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승부. 주도권만 뺏어오겠다는 거지. 결국은 이 수화가 하는 일은 목금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줄이고 확인하고 줄이고 이런 거지. 목금이 없으면 수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금들은 둘이 만나면 승패를 보려 그래. 왜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은 이 봄을 관념한 게 목이죠. 네. 목은 자기의 근원적 본질이 뭡니까? 가을의 금이잖아요. 네. 이거는 근원적 본질이, 이 가을의 금은 자기한테 근이 되는, 근원적 본질이 되는 거야, 본질. 그럼 나의 근원적 본기는 뭐가 돼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의 뭐야? 근원적 본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의 바로 근원적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 본성. 본성에는 반드시 질과 기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본성이 참 훌륭해. 그러면 뭐야? 기와 질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질이 좋다. 그러면 상태가 좋다는 거지. 얘가 생각이 좋다는 거 아니야. 너는 기가 기가 센데 그러면 얘 생각이나 하는 그 정신력 이런 게 좋으니까 얘는 또 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기가 센데 태도가 좋은데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씁니다. 근데 너는 본성이 괜찮잖아. 기와 질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아이구나. 즉 근본이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근본이 있는 아이다. 근본이 있다. 넌 참 근본이 있다. 이 개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냐? 기와 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본성이 바로 근본의 약자입니다. 근본. 여기는 기와 질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결국은 가을의 질과 겨울의 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뭐라고? 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없으면 얘네들이 맨날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갖고 싸우는 겁니다. 얘네들 무조건 승패를 보려고 그래요. 목과 금이 만나면요 반드시 승패를 보려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요. 네.
여기에 이제 수화가 개입되는 겁니다. 여름이. 왜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네가 하나라도 없으면 얘네들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수화화는요, 이 목금을 어떻게든지 구슬러서 서로 안 싸우게 하고, 즉, 승패를 가르지 못하게 하고, 승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가을의 본질은 뭡니까? 가을의 본질 봄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그럼 금의 본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금의 본성은 여름, 본기는 뭐가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봐봐. 가을과 봄과 가을과 요 축입니다. 바로 요 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미신과 축인이 바로 이 축에 걸리는 겁니다. 요 축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스테리다. 알 수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 이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S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S인가? 네. 이건 을목이고요. 얼목이라는 새끼, 우리 S 이렇게 써, S. 이 S자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S자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S자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붙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팔자 쓰는 거, 그거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팔자를 써보라 그러세요, 한번. 나중에 이 학생들 상담할 때, 또 팔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분리가 돼요. 네. 팔자 쓰는 애들. 그 러시아에서는 팔을 이렇게 쓰라 그러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쓰라 그러는데요, 팔자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붙여 쓰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뭐 유럽은 뭐 이렇게 쓰는 데 있고,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 대부분 팔자를 가운데부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쓰고, 러시아는 가운데 이게 떨어져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팔자 가지고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시작점이 어딘지를. 네. 그래서 팔자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사상의 기본적이군요.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운데 시작해서 다시 가운데로 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균형을 중시하는 겁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자.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아니라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야 된다는 거야, 얘들은. 근데 러시아인들은요, 무조건 떨어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팔자가. 각각 분리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사람들 심리할 때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이제 그 사주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사주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싶으면요, 사주에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것은 바로 뭘리면 우리 내가 전생과 후생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전생을 의미하는 것은 연지라는 겁니다. 네. 후생은 뭐야? 시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연에서 결국은 끝나는 게 시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 구조만 이렇게 보고 보면 이 두 과정은 뭐야?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 어떻든 간에 연시의 흐름이 같으면 안 돼, 일단은.
음, 연시의 흐름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반드시 연시의 흐름은요 달라야 돼요. 그럼 연시의 흐름이 넓을수록 이 사람의 캐파가 어때요? 큽니다. 넓은 거겠지. 아, 연시가 좁을수록 이 사람의 캐파는 작습니다. 음, 아까 그저는 연시의 흐름이 크고 일시의 흐름도 크잖아. 근데 일시의 흐름은 작아야 되잖아. 네, 일시의 흐름이 또 커버리면 안 돼요. 네, 반대로 연시의 흐름이 작은데 일시의 흐름이 커버리면 이건 골 때리는 거예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죠. 네, 일단 연시의 흐름은 뭐야? 일단 커야 돼. 그래야지 연과 연지와 시지는 무조건 커야 돼. 지금 뭐냐면 상보적 무슨 구조? 대칭 구조가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 사람 숨통이 좀 튑니다. 근데 이 월지와 일지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뭐야? 그냥 넘어가는 게 좋나요? 상보성만 있으면 돼요. 대칭 구조는 불편한 음, 겁니다. 이거는 상보적 구조만 네. 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축지는 지금 대칭 구조 아닌가요? 대칭 구조니까 이게 뭐가 엄청 불편한 거죠. 아, 여기에는 축미보다는 뭐 축술이라든가 네, 축지 네, 이런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음, 연유와 시즌은 완전 상보적 대칭 구조가 돼야 돼요. 네. 이 친구는 연지하고 시지는 대칭이 된 건데, 대칭 구조인데 일시가 대칭 구조 돼가지고 그러게요. 어떻게 이것도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딸이 왜 미터가 오화를 보고 있다 그러면 같이 뭉치면 되는데 서로 다리가 바뀌면 더 나은 거죠. 아이 그러니까 맨날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 내가 갈라 그러는데 얘 걸쳐가야 돼. 서로 가는 방향에 서로 걸치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서로 걸리적거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가는 방 걸리적거리면 엄마가 걸리적거리게 어, 하는 건가요? 엄마 걸리적거 얘도 엄마도 얘가 걸리적거리는 거야. 음, 아니 볼 것도 없어요. 엄마랑 얘 사이가 좋겠어요. 열주가 뭐 서로 좋은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싸우고 있구만 지금.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엄마 떠나서 공부하는 게 낫나요? 무조건 떠나가야죠. 덤핑해야 되니까 엄마 모르고 도망가라 그래요. 네. 네. 부모님 어리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싹 돈 들고 튀든지 아니면 부모님 잘 때 싹 훔쳐가지고 야반도 자라 그래요. 그리고 라디오에 전화하라 그래요. 네. 엄마 성공하면 돌아올게. 아니면 이 부모한테 얘 학교 간 사이에 집 이사하라 그래. 얘, 얘, 얘 먹고 지낼 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서 돼요. 결국은 뭐야? 그 공간을 떠나서 지방이라든가 해외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서로 그러네요. 잘 네. 타협해서. 네, 네, 충민이, 네. 충미니까 또 이야기하면 또 서로 통하니까. 음, 잘 사업해서 서로 길을 서로 터주자. 네, 네. 엄마는 너의 시지를 원하는 거고, 음, 너는 나의 연지를 원하는 거 아니냐. 서로 터주자.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해설하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이 딸이죠? 네. 얘는 일찍 결혼해서 빨리 손자 놔주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엄마가 잘 키워주면 엄마가 이제 얘 대신에 이제 얘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지. 이 엄마한테는 아들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딸보다. 얼른 자식한테 해줘야죠. 네. 자식한테 던져주면은 열심히 키워요. 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뭐 뻔하지 뭐. 네가 네가 네 오빠 네 동생 앞길 막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표현은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뭐 네. 아들과 딸과 분명히 차별을 둡니다. 네, 맞아요. 차별을 두고 있어요, 엄마는. 기미잖아. 기미로 딱 기미. 기미. 네, 나의 절대적 네, 기준으로만 살겠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네, 엄마, 우리 아빠. 네. 나의 절대적 기준. 아주 음, 고집도 쇠고집이지 뭐. 절대 안 듣지 뭐. 음, 그러니까 얘 입장 얘가 이 축 입장에서는 골 때린 거죠. 자수를 자꾸 원하고 있는데 안 놔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 에이 내가 오화를 주나 봐. 안지 똑같아. 얘도 안 줘. 절대 말 안 들어. 엄마가 지시한 거 앞에서 얘 하고 뒤에가 청개구리. 아, 이 축토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일제 축토 갖고 있는 애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네. 귀뚱으로 안 듣습니다. 근데 미터들은 팔랑귀들이. 이 엄마 무조건 팔랑귀입니다. 이 엄마, 이 엄마도 사주가 축토인데. 아니 이 사주에서 이 엄마 무조건 팔랑귀예요. 아, 아이가 느낄 때. 어. 네, 어디서 좋은 정보 들어와서 그게 전부 있냐. 네, 어디서 이렇더라. 이게 진리. 그러니까 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음, 이 미토라는 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인간이 결정한 거고 축토는 자연이 결정한 건데 이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미토가. 네. 엄마는 얘는 상당히 지금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먹을 거 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엄마 바라보는 건요, 진짜 엄마,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어떻게 사람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반대로야. 얘가 저렇게 얘가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을까. 똑같이 동상이몽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충미, 좌오, 묘유, 뭐, 사해, 진술, 네, 이렇게 네. 인시, 이런 것들 직접적 개입하는 거야. 이런 것도 직접 어, 지적질 합니다. 말로만 안 합니다. 책 찢어버리고, 얘는 엄마 치마 음, 잘라버리고, 쌈나면 네. 서로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필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모녀의 관계는 서로 알고 있지만 서로 행동이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윈윈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서로 각자 필요한 네, 것도 갖고 있잖아. 이 네, 균형이 네. 깨질 때 이제 큰 사단 나는 겁니다. 얘는 항상 충미충이라는 물상으로 살아가야 돼. 얘는 항상 충물상으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얘가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음, 요 충이 깨지면서 얘는 이 충을 깨트리면 안 돼요. 음, 항상요. 이 충을 깨트리는 순간 얘는 허탈해져요. 우리 둘 다 이렇게 쫙 하고 있다가 또 한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쓰러지잖아요. 논 놈은 상관없어. 이때 같이 힘을 주고 있는 애들이 이제 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누가 먼저 놀지는 이제 운이 결정하는 거죠. 음, 근데 아쉬운 건 미토가 아쉽지. 미월이 대장인데 오화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대도 않는 네. 축토가 앞에서 까불고 있으니 미토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음,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축토, 그 전체적인 사주 구조. 그러니까 사주, 우리가 뭐 그 아이의 인생 뭐 알 필요 없지만, 얘가 왜 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적 결함과 구조성을 가지고 차지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네. 잠시 쉬었다가 4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